피디님도 유튜브에서 라미네이트 검색하다 보면 연예인들이 후회된다라고 말하는 영상들을 종종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치과에서는 항상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꼼꼼하게 물어봐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 후회할 수도 있어요. 원장님, 라미네이트 하면 무조건 후회하나요? 저도 연예인들이 라미네이트를 후회한다는 사진을 좀 봤는데요. 크라운 수준으로 치아 전체를 깎아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라미네이트 치아 삭제량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저렇게 깎아놓으면 저도 후회할 것 같아요. 배우의 경우에 작품에 들어갈 때마다 새롭게 앞니를 제작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해요. 아무래도 새로운 보철물을 만들 때마다 삭제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회차가 지날수록 점점 더 치아 삭제량은 많아지게 될 거고, 시간이 갈수록 시림 증상, 통증, 불편감이 많아지게 되니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요즘 라미네이트는 저렇게 삭제를 많이 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아마 저렇게 삭제량이 많은 경우에는 거의 7년 전, 10년 전처럼 더 오래전에 했을 가능성이 커요. 요즘에는 치아를 삭제한다 해도 삭제한 티가 거의 안 날 정도이고 0.1mm에서 0.3mm 정도만 삭제합니다. 접착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단단한 걸 씹어서 깨지는 경우는 있지만 깨졌다면 그 부분만 다듬어서 다시 라미네이트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일부의 경우를 생각해서 후회하면 어쩌지 하는 고민을 좀 덜어내셔도 좋습니다. 너무 겁내지 말고 상담을 많이 해보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상담을 하면서 치아 삭제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지 그걸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죠? 치아 삭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다행히도 최근에는 기술이 좀 좋아져서 치아 삭제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점차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무삭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이 방식이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앞니 배열이 비교적 고르고 돌출이 심하지 않는 경우, 치아의 배열이 이미 일정하고 돌출이 심하지 않다면 라미네이트를 얇게 부착하더라도 전체적인 조화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삭제 없이도 심미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아색이 너무 어둡지 않은 경우, 치아색이 지나치게 어두운 경우에는 라미네이트를 통해 이를 덮으려면 보철물의 일정 두께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 치아색이 밝다면 얇은 두께로도 자연스러운 컬러 표현이 가능하므로 삭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철물을 두껍게 제작해도 어색하지 않은 얼굴형이나 입술선. 어떤 분들은 약간의 돌출이 생겨도 얼굴형이나 입술 구조상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얇은 라미네이트보다 다소 두꺼운 형태의 보철물을 그대로 부착해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치아를 깎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기능적인 문제, 심한 이갈이, 부정교합 등이 없는 경우, 이갈이, 약물기, 부정교합 등 기능적인 문제가 있으면 라미네이트가 쉽게 깨지거나 탈락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러한 경우는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삭제량을 늘려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능적인 문제가 없다면 더 얇은 보철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치아 삭제량을 0.2mm나 0.3mm 이내로 줄이거나 아예 삭제하지 않고 보철물을 부착하는 무삭제 방식도 가능해집니다. 특히 요즘은 3D 스캐너와 디지털 분석 장비를 통해서 미리 삭제가 필요한 부위를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삭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삭제는 좀 부담스러운데 무삭제로 진행하면 안 될까요? 무삭제로 진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치아 배열이 괜찮고 색상도 너무 어둡지 않고 돌출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치아를 전혀 깎지 않고 라미네이트를 부착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무삭제로 진행하면 약간의 어색함이 느껴질 수 있어요. 치아를 전혀 깎지 않고 라미네이트를 부착하면 기존 치아 위에 보철물을 더 씌우는 방식이 되는데 이때 두께가 추가되면서 치아가 도드라져 보이거나 입술이 부자연스럽게 돌출되는 등 다소 어색하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장난스럽게 끼는 드라큘라 이빨이나 이런 장난감들이 있잖아요. 자칫하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 앞니는 얼굴 인상에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세한 돌출이나 균형의 흐트러짐만으로도 전체적인 인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또한 치아 사이의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라미네이트가 제대로 붙지 않거나 잇몸 라인에서 경계가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무삭제가 좋다고 보긴 어렵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소한의 삭제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무삭제를 고집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내 얼굴이 가장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어울리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치아 삭제를 최소화하려면 어떤 치과를 찾는 게 좋을까요? 첫째, 상담할 때 엑스레이와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전에 삭제량을 명확히 설명해 주는 것이 제일 좋고요. 둘째, 상담을 진행할 때 직원이 아닌 의료진이 직접 몇 미리 정도 삭제가 필요한 건지, 불가피한 이유는 뭔지에 대해 정확히 말해주는 곳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그리고 치아 삭제 없이 했던 사례를 사진으로 보여달라고 하세요. 실제 사진이나 임상 사례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넷째, 상담할 때 무조건 치아를 깎으려고 하기보다는 치아가 보존 가능한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정밀 진단을 하는 것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라미네이트 삭제량과 후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치아는 되도록 덜 깎는 게 좋습니다.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꼭 충분히 설명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깎아낸 치아와 새롭게 붙인 보철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니 여러 곳을 비교해 보시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으면 구독을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